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게임주 또 2차전지 이런 쪽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오전에 내내 아주 마음고생을 하시다가 아마 정오 무렵쯤 됐을까요? 갑자기 이제 좀 어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했지만 V자로 반등하기도 하고 조금 완만하게 반등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반등이 막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저도 제 종목들 갖고 있는 종목들을 수급 계속 확인하면서 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오전에 한 11시, 12시 그 무렵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그 트리온스 회원들한테 브리핑으로 써드렸었는데 11시 언저리 무렵부터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제 메타버스 게임 2차전지 쪽으로 오후 오전 11시 한 12시 무렵부터 이제 매수를 좀 저도 했고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위메이드라든가 또 위즈윅 스튜디오라든가 뭐 2차 전지주들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결과적으로 오후에 엄청나게 튀어 올랐어요. 그 외국인 수급에 힘입어서. 반면에 외국인들이 사지 않은 종목들은 오후에도 잘 가지 않았습니다. 뭐 잘 가지 않은 게 아니라 아예 그 고꾸라진 그런 종목들도 있었죠. 그래서 종목마다 희비가 좀 엇갈렸지만 오늘은 그 외국인들 수급을 체크하다가 그 외국인들 수급을 보고 매수를 했다면 그렇다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덱스터 같은 종목은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그래서 흐름이 개선이 되지 못했고요. 위즈윅 스튜디오도 외국인들이 팔았는데 장 막판에 좀 줄였죠. 오늘 빠지긴 했지만 그게 이제 줄였다기보다는 이제 시초가보다 좀 이제 올랐지만 그 고가 대비해서 좀 빠지고 이런 애매한 포지션이었던 건 외국인이 팔고 대신에 기관이 샀어요. 그래서 덱스터와 위즈윅 스튜디오는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면 위메이드는 오늘 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습니다. 어제 그 외국인들이 어제 팔았던 것의 2배 넘게 오늘 매수를 하면서 또 연기금 뭐 오늘 금투 보험 은행 기타 금융 다 매수가 들어와서요. 이제 기관이 팔았지만 기관의 매도에는 사모펀드가 중심이 돼 있었고 나머지 투신 빼고 나머지 거의 다 샀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뭐 덱스터나 위즈윅이나 하고 좀 흐름이 달랐죠. 그 위메이드 같은 종목은 또 이제 게임빌이라든가 이런 종목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외국인 기관이 이제 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또 대부 시스터즈 같은 종목은 오늘 이제 좀 올랐지만 외국인이 팔고 기관이 샀어요. 그래서 약간 종목마다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를 오늘 좀 특이한 점으로 봐야 하고 보통 이제 섹터 자체가 막 눌리다가 반등을 할 때는 그 섹터 내에서 주도하던 종목들이 먼저 튀어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이 아마 각 섹터 안에서의 대장주 노릇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잘 가다가 섹터가 눌리면서 같이 눌렸던 그런 종목들일 거고 그 종목들 중에서 오늘 외국인들 수급에 의해서 좀 엇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오늘 그래도 흐름 괜찮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거의 했죠. 오늘 상태가 이제 결과적으로 어제보다는 조금 올랐지만 그 장중에 좀 올라가던 상황에서는 좀 빠진 그런 흐름으로 좀 애매하게 갔죠. 근데 이제 어제 나왔던 그 악재가 좀 그래도 어제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건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레키로나를 각 생활치료센터에 보급해서 확대하자, 그 사용을 확대하자 이런 어제 그 제가 어제였나요? 그 천은미 교수 말씀하셨던 거를 이제 소개하고 그 말했던 걸 소개하고 이제 나서 오늘 바로 정부에서 일선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나오면서 현장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셀트 종목들도 다 잘 갔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은 약보합으로 끝났지만 근데 이제 셀트리온 제약이 제일 잘 갔는데 어쨌든 장중에 이제 올랐던 폭을 좀 많이 반납을 하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파란불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전환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요즘에 게임 메타버스 종목들을 그 털어내는 외국인 기관들이 수급을 완전히 뭐 꼬이게 만드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좀 덜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저점에 매수를 하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떻게 저점을 분간을 할까? 어, 제가 가장 애용하는 이제 일봉 차트 보여드릴 때 밑에 보조 지표를 늘 여러 가지를 이제 번갈아서 사용을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좋아하고 가장 믿고 있고 뭐 안정성과 정확도가 높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RSI 지표가 있습니다. RSI 지표가 이제 과매도 구간이냐 과매수 구간이냐를 보는 그런 대표적인 지표인데 RSI가 30포인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라고 흔히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어떻게든 반발 매수 세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RSI가 30 이하이면서 오늘 하루 외국인이 매수한 종목 중에 그렇다고 이제 그런 종목을 다 골라내면은 막 수십 종목이 될 테니까 그 중에 하루에 그래도 적어도 거래량이 한 얼마 정도면 될까요? 고민하다가 한 5만 주 정도로 한 5만 주 이상 정도는 거래가 되고 그리고 시가총액도 한 1,000억 원 이상대 정도 뭐 1,000억 원이면 많은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100억 원대 몇백억 원대 정도의 이제 좀 어, 소규모 회사들이 아닌 어느 한 1,000억 원 이상 정도 되는 정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조건을 갖고 이 종목들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10종목이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글쎄 이 종목들을 저점에 매수하는 게 좋은지 어쩐지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외국인들이 사모으고 있고 또 RSI 지표가 30 이하로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으면서 하루 거래량은 5만 주 이상이고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이상인 종목 그 종목을 찾았더니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갖고 10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0종목을 좀 소개해드리는 글쎄 뭐 저는 요즘에 이 저가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뭐 여전히 2차전지, 게임,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은 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맞습니다. 이런 섹터의 종목들을 잘 보면 RSI 지표가 거의 다 70 넘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는 거죠. 계속 잘 가고 있는 종목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종목들을 쫓아갔더니 이번에 완전히 뭐 마음고생들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저점에 매수했더니 이게 더 빠지더라. 이럴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각자 좀 판단을 하실 문제인 것 같고 일단은 저는 이런 정도 조건으로 해서 저점에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한번 10종목을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시장 분위기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373종목이 올랐고요. 477종목이 빠졌습니다. 0.1%밖에 안 빠졌네요. 하락 종목이 100종목 넘게 더 많은데 대형 종목들이 더 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3,000포인트를 뚫어내는데 실패했고요. 코스닥은 622종목이 올랐고 744종목이 빠졌습니다. 0.6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역시 대형주가 잘 갔다는 거죠. 빠진 종목이 120여 종목이 더 많은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개인이 샀어요. 외국인이 더 많이 샀고 개인이 샀고 기관이 왕창 팔았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샀는데 외국인이 더 많이 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이 매수를 주도한 하루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의 혼조세에도 상승 출발했지만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 또 FOMC 회의록 발표와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둔 경계감 등으로 장중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낙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은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에도 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 하락 전환하기도 했지만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코멘트 나왔고 오늘 보시면은 통신 장비에 이어서 디지털 콘텐츠 섹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1일 동향을 보면 어제 미국의 기술주 약세에도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전환했다는 분석 나왔습니다.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기술주 약세가 부담으로 작용한 가운데 시총 상위주 위주로 기관과 외국인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올랐다는 코멘트. 또 기관의 순매수를 기반으로 통신장비 업종이 강세를 보였으며 메타버스와 NFT,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를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면은 빨간색이 별로 없죠. SK 하이닉스가 0.42% 올랐고, 또 LG화학이 0.95%, 크래프톤이 0.79%, KB금융이 0.88%. 네 종목이 올랐는데 네 종목이 다 1% 미만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보합 정도, 이 정도가 잘 간 거고요. 셀트리온도 0.24%. 셀트리온이 코스피였기 때문에 약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코스닥이 있었으면 좀 올랐을 겁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오히 반대로 빠진 종목이 네 종목이죠. 카카오 게임즈 0.1%, HLB 2.65%, CJ ENM 3.19%, 알테오젠 0.56% 빠졌고요. 나머지 다 빨간색인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0.24%, 셀트리온 제약이 0.74% 올랐고요. 많이 오른 종목 보니까 CJN이 13%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 오늘 이 CJN 오른 거를 보면서 진짜 아까워가지고 혼났습니다. 오늘 4,000명 확진자가 4,000명이 나오면서 이제 주요 진짜 뭐 여행주 뭐 이런 종목들 다 빠지고 시장 자체 아주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빠지는 종목들 대응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런데 그 시젠이라든가 뭐 바이온이라든가 랩지노믹스라든가 이런 EDGC라든가 예를 들어 그런 식의 이제 진단 키트 종목들을 그때 아침에 제가 좀 시간과 조금 여유가 있었다면 이걸 생각을 했을 텐데 생각을 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아까워하고 있었고 며칠 전에 시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젠 지금 계속 주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도 넣어놨는데 오늘 다른 종목들 대응하느라고 바빠서 사지를 못했어요. 그게 굉장히 아까웠어요. 그리고 오늘 또 LNF 5.5%두 번째로 많이 올랐는데 오늘 저는 이제 LNF는 이제 팔고 천보를 샀는데 글쎄 이제 오늘은 LNF 많이 갔지만 아마 내일은 천보와 에코프로비엠이 또 더 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흐름도 좋았어요. 오늘 다 좋았습니다. 흐름이 다 좋았고 SK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도 뭐 6% 이거 굉장히 소리 없이 올라가고 있어요. 아주 강자예요, 강자.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주목해 볼 만한 자리에 아직도 머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보면은 어제보다 446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의 SK가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고요. 과열 종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 삼성전자, SK, 네이버, 크래프톤, 기아의 순으로 많았고요. 코스닥은 시젠, 카카오게임즈, 펄러비스, 에코프로비엠, 원익 IPS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에서 한국콜마, 대우조선해양, CJ CGV, 동국제강, 세방전지의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헬릭스미스, 코엔텍, 메디포스트, 유닛은 포스코 ICT의 순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은 그 수급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종목이 고바이오랩입니다. 고바이오랩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을 연구하고 있고 뭐 신약도 만들고 뭐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지금 스마티옴이라고 하는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미 구축을 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받았는데 주가는 뭐 계속 흘러내리고 있죠. 아쉽게도. 그리고 면역 질환 치료용 뭐 기능성 소재들 이런 것들 좀 임상 시험을 지금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볼만한 관심 갖고 볼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대신에 이제 실적이 아직 좋지 않죠. 실적이 나오기가 어려워요. 아직은 뭔가 큼직한 뭔가를 개발을 했거나 엄청난 기술 이전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고 임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가고 나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제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조금 좀 흐름이 바뀔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얘네가 이제 종목이 작다 보니까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가 않은데 어쨌든 그 수급을 보면은 어제까지 계속 개인이 사다가 오늘 외국인이 13,000주 넘게 매수를 했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23,000원대에서 쭉 빠져갖고 이제 2만원대까지 빠졌어요. 7일 연속 하락을 하다가 외국인이 덜컥 오늘 매수를 하면서 한 달 누적 순매수도 이제 9,638주 플러스로 바뀌었다. 고바이오랩은 좀 외국인 수급 자체를 조금 관심 갖고 봐야 하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나이백을 이제 보겠습니다. 나이백도 똑같죠. 외국인이 11,000주 정도를 샀고 기관은 10주 우위, 뭐 많진 않지만 어쨌든 개인만 오늘 매도를 했습니다. 뭐 펩타이드 의약품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뭐 구강 이렇게 보건 제품이라든가 뭐 조직 재생용 바이오 뭐 그런 거, 그다음에 치과용 어떤 뭐 연고라든가 뭐 미백제라든가 뭐 컨디셔너 이런 그런 것들을 좀 그 제조 판매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유럽에서도 이제 재생 치료라는 것들 특허를 이제 등록을 해서 상당히 이제 주가 흐름이 괜찮았었는데 영업 그 손실 실적이 좀 좋지 않아요. 매출액은 늘었어요. 매출액이 늘었는데 영업 손실이 적자를 계속 이제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잘 가기가 지금 어려운 구조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HMM 뭐 다 알고 있는 종목이죠. HMM인데 그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좀 계속 오늘뿐만 아니고 계속 사 모으고 있는데요. 지금 113만 주나 샀어요, 오늘. 최근 6일 연속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 개인과 기관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사 모으고 있고요. 132만 주면은 지금 113만 주면은 최근 한 달간 세 번째로 많은 매수량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살짝 주가가 반등할 만한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올해 실적이야 엄청나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지금 해운 물류 이런 것들이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또 올해 내내 계속 좋다가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정점을 찍은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뭐 포스코 지금 주가가 최근에 안 좋았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정점 찍은 거 아니냐 이제 내년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지점인데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온 것은 그냥 수급이 들어왔잖아요.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것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좀 봐야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현이라는 종목인데요. 대현도 지금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주가가 잘 못 가고 있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아쉬운 종목입니다. 이따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지금 여성복 만드는 이제 회사예요. 지금 옷가게가 아니라 옷을 만드는 그 브랜드들 뭐 FNF라든가 뭐 한세시럽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고 있는 것에 비하면 좀 잘 못 가고 있죠. 블루페페, CC콜렉트, 주크, 모조에스핀, 듀엘 이런 브랜드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 500개가 넘는 오프라인 뭐 매장과 뭐 온라인 쇼핑몰도 갖고 있고 뭐 되게 좋거든요. 올해 실적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제가 컨센서스가 나와 있진 않죠. 컨센서스가 나와 있진 않은데 한번 보고 싶은데 영업이익이 뭐 100% 넘게 막 늘고 그랬었어요. 잠깐만 제가 한번 볼까요?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분기에 영업이익이 104억 원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년 동기에 41억 원이었거든요. 좀 2배 반, 2.5배가 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뭐 100% 넘게 155%가 늘었어요. 굉장히 좋아요. 잘 가고 있어요. 매출도 한 10 몇 퍼센트 정도 늘었고요. 지금 뭐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데 흐름이 안 좋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시면은 계속 개인이 사다가 외국인이 원래 사고 있었죠. 최근 한 달 사이에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주가만 못 갈 뿐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17,000주를 샀는데요. 한 달 전에 2,900원, 3,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2,200원대까지 빠졌습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그러면 기회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뭐 이게 저점에 살만한 자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DIC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보시면 외국인이 11만 주를 샀어요. 외국인이 11만 주 산 거 최근 한 달 사이에 없었어요. 가장 많이 샀고요. 지금 한 달 전에 5,600원대, 5,700원 정도 하던 게 4,300원까지 빠졌습니다.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거든요. 지금 전기차 부품 같은 거 막 만들고 그래서 지금 아주 관심을 받을 만한 섹터에 있는데 특히 지금 현대차의 이제 전기차 그 어떤 그 이제 부품 이런 거를 공급하고 뭐 그런 회사예요. 거기다가 이제 중장비 부품과 그다음에 오토바이 그 부품을 만들고 뭐 농기계 이런 것도 만들고 이런 회사인데 뭐 고성능 엔진, 트랜스미션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이제 수출도 하고 있고 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용 변속기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라서 계속 이제 이 물량 계약이 늘고 있고 아주 좋아요. 흐름도 좋고 아주 괜찮습니다. 지금 이번에 실적을 보니까 이번에 영업이익이 좋았는데 영업이익이 239억 원 흑자였고요. 작년에 같은 기간에 208억 원 적자였거든요. 3분기에 흑자 전환했어요. 왜 그 매출도 27%가 늘었고 역시 DIC 역시 좀 전에 대현처럼 상당히 좀 이해가 이제 이렇게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좀 자세히 더 뭐 빠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를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팩트는 외국인이 사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계속 사 모으고 있다. 근데 이제 기관이 팔고 있는 게 아마 주가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기관 매도세의 이제 주요 그 매도 주체는 투신이다. 펀드 자금인데 이게 투신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풍제약. 오늘 신풍제약 압수수색 얘기 나오면서 오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몇 퍼센트 빠졌더라? 10 몇 퍼센트 빠졌는데요. 8,750원이 빠졌습니다. 앞 숫자가 3으로 바뀌었어요. 그것도 3만원대 중반까지 빠졌고요. 이런 날 보통 개인들이 주워 담기 바쁜데 오늘 특이하게 외국인이 19만 주를 샀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많이 산 이제 주체도 외국인이 48만 주 넘게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1,100만 주가 나오면서 완전히 뭐 폭락을 했는데요. 신풍제약은 뭐 아시다시피 그 코로나 이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계속 빠지다가 오늘 압수수색 얘기까지 이렇게 터지면서 지금 상당히 안 좋죠. 좀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빠지고 매출액도 엄청나게 좀 빠지고 실적이 나쁜 상황이에요. 신약 개발 회사들이 원래 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신약이 나올 때까지는 뭐가 좋을 수가 없어요. 기대감으로만 이제 가니까. 그래서 지금 어,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코로나19 만들던 신풍제약 약이 뭐였죠? 찾아보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피라맥스를 지금 이제 코로나 약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바람에 이제 더 실적도 안 좋아지고 지금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오늘 그 비자금 뭐 200 몇십억인가 250억인가 그 비자금 만든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비자금 만드는 것 때문에 이제 압수수색을 했다고 오늘 공시도 나왔어요. 회사에서 공시를 했어요. 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또 뭐 대표가 예를 들어서 뭐 붙들려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조금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거는 또 팩트인 거죠. 그 다음 종목은 얍엑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뭐 기관이 매매를 하지 않는 종목이어서 좀 아쉽긴 한데 외국인이 4일 연속 샀어요. 외국인이 사고 개인도 샀다는 것은 이제 여기 제가 사모펀드까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이제
저 내외국인이나 이제 특수법인들이 팔아치우는 뭐 그런 물량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고요. 지금 OLED에 이제 쓰이는 그 정밀 화학 소재, 뭐 또 무선 뭐 전자 태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리고 이제 그 NFC 뭐 안테나 생산 뭐 이런 거 하는 회사인데요. 스마트폰 이제 만드는 부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제조사들하고 이제 계속 거래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 제조 공장도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영업이익이 그 적자로 바뀌었어요. 예, 지금 보니까 예, 3분기에 2분기까지밖에 지금 안 나와 있구나. 여기는 2분기에 네,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마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 4일 동안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셀루메드라는 종목입니다. 셀루메드도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관심 갖고 볼만한 자리. 뭐 의료기기 하고 있죠. 뭐 바이오로직스, 또 코스메슈티컬이라고 이제 의료, 그러니까 약과 화장품을 결합한 그런 부분인데, 뭐 인공 무릎 관절 이런 걸로 유명한 회사죠. 셀루메드가. 또 이제 뭐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를 이제 중국에다 팔고 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됐고 아주 실적도 개선세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로 나오다가 지금 올해 3분기에 35억 원 흑자로 나와서 작년 동기에 11억 원 흑자였거든요.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갈 줄 알았는데 주가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주목할 만하다고 보고요. 또 에스맥이라는 종목도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에스맥도 4일 연속 외국인이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잘 갈 만한데 계속 못 가다가 오늘 16원 올랐습니다. 이제 오성 첨단 소재가 그 최대 주주가 됐고, 그 다음에 뭐 터치 스크린, 뭐 또 키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런 회사고요. 베트남에 이제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적이 올해 좀 좋지가 않아서 주가가 좀 빠졌어요. 영업이익이 3분기에 136억 원 적자가 나와서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작년에 186억 원 흑자였는데 적자로 바뀌었다. 그런데 외국인이 계속 안 사다가 최근 4일 연속으로 많이 사고 있죠. 16만 주, 뭐 10만 주, 22만 주 이렇게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제 저점 잡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자리고요. 코스맥스 NBT도 오늘 외국인이 15,000주 샀고요. 최근 한 달 사이에 11만 주 넘게 그 매수를 하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그런 회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맥스 NBT가 건강기능식품 만들고 또 뭐 어린이용 그 영양제, 또 노인층 그런 영양제 이런 거 만들고 있고, 또 뭐 쿠키 앤 크림 맛이 나는 뭐 다이어트 제품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올해 좋았어요. 흑자로 전환을 했죠. 3분기에 2분기에 53억 원 흑자로 전환을 했고, 3분기 실적이 안 보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는 실적이 좀 괜찮다. 그래서 주가가 잘 갈만한데 못 가고 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다. 그리고 저점이다. 이거를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길게 종목들을, 생소한 종목들이니까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시간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HMM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나이백도 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고바이오랩도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DIC가 0.12% 5원이 오른 4,320원에 거래를 마감했고요. 대현은 0.44% 10원이 빠진 2,285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셀루메드 보합으로 끝났고요. 신풍제약은 오늘 거래량이 1200%가 터졌습니다. 0.82% 300원이 빠진 36,1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야벡스도 202% 거래량 터졌는데 0.7% 10원이 빠진 1425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S맥도 0.49% 5원이 빠진 101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 주가가 싸다 보니까 5원 빠져도 0.5%나 하락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코스맥스 NBT는 시간의 거래 자체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봉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바이오 랩을 먼저 볼까요? 고바이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네요. 고바이오 랩을 보면 이렇게 보다시피 계속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1년 차트를 이렇게 일봉 차트를 보면요. 이제 저 바닥에 2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빠졌기 때문에 물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수 있는데 지금 아래쪽에 RSI 지표 보시면 파랗게 과매도 구간에 지금 뭐 한 20포인트 정도밖에 안 돼요. 10몇 포인트 지금 정확히 한번 볼까요? 이거 너무 낮은 상태예요. 지금 고바이오 랩은 RSI 지표가 22포인트네요. 22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져 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히 과매도 구간 맞고요. 이 정도면은 조금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을 잡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쪽에 5일선, 11일선, 20일선이 줄줄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강한 흐름으로 이제 전환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2만 원대에서 저점을 잡았다면 어디까지 갈까? 그 다음 매물대 하나 보면요. 24,8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한 방에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위에 매물대들이 오늘도 보시면 고점이 5일선에 그냥 밀려 내려왔어요. 이게 지금 현재 이 고바이오 랩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5일선, 11일선, 21일선이 하나씩 깨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그리고 24,000원대까지 가기에도 버거워 보이는 상황. 제가 볼 때는 한 22,000원대 정도까지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을 보고 저점을 잡고 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HMM입니다. HMM 보면은 HMM은 엄청 올라갔다가 올해 초부터 엄청 올라갔다가 5월 달에 정점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해서 어느새 여기까지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선을 두 개 그어놨는데 지금 이 매물대 1년 일봉 차트에서 매물대 보면 하단이 23,60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속 하락을 하기 때문에 23,600원 정도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난주 이번 주 보니까 어느 정도 24,000원대에서 저점을 잡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반등을 한다면 어디까지 갈까? 바로 위에 매물대가 길어요. 27,000원대 정도까지 가면은 다시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RSI 여전히 역시 얘도 관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조금 관심은 가질 필요가 있겠지만 개선되는 흐름을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현 한번 보겠습니다. 대현 잘 갔어요. 주가가 잘 갔고 9월 달에 엄청난 급등까지 나왔습니다. 2,000원대 초반에서 4,000원까지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라갔다가 다 빠져서 지금 481선까지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 481선 부근까지 내려왔고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어요. 지금 지난번에 8월 중순에 있었던 이 과매도 구간이 지나고 어떻게 올라갔는지 보이시죠? 지금 이 과매도 구간은 최근 1년 사이에 8월 이후 두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실적도 좋다고 그랬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온다고 그랬고,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코로나 환자가 늘면 이런 종목은 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까? 매물대 하단이 2,200원, 상단이 2,4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이백 일봉 차트를 보면 나이백은 좀 횡보하는 느낌이 드는 건 이제 저점을 잡았었다는 얘기인데요. 이미 저점을 다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태.
지난주에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24,400원에서 저점을 잡고 오늘 살짝 올라갔죠. 1.6%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481선의 벽에 계속 이번 주에도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481선을 깨야 되고 지금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어서 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어서 반등을 할 수 있는 자리예요. 지금 바닥은 지금 보면은 24,700원쯤 되는 자리, 매물대 하단이 그렇고요. 이 매물대 상단이 27,600원쯤 되는 자리. 그 자리가 21선 만나는 자리라서 27,600원쯤 되는 자리가 고점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DIC 보겠습니다. DIC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지다가 7월까지 그런데 급락이 나와서 어느새 241선도 깨고 내려왔습니다. 매물대를 보니까 하단이 4,300원쯤 되는 자리 거의 다 내려왔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차 부품 이런 것들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아주 좋은 종목이고 실적도 좋고 외국인 수급도 좋은데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고 RSI 지표가 과매도 구간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최근 1년 사이에.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 정도는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너무 길어요. 강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 부딪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리는 4,870원쯤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 정도 상승할 여력은 좀 있어 보이죠. 바닥은 거의 다 내려온 것 같고 그래서 주목해보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셀루메드도 볼게요. 셀루메드 비슷한 흐름 아주 좋은 흐름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7월까지 급락 다시 8월 말에 급등 그리고는 급락 아주 하염없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긴 매물대가 중간에 펼쳐져 있죠. 8,000원대 정도에서 여기서 좀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지 못하고 그냥 계속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고요. 매물대를 그리면 지금 6,200원쯤 되는 자리에서 지지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고 빠졌는데요. 빠지고 나서 살짝 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매물대를 좀 올라가지 않을까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지 않을까 아래쪽 매물대보다 위쪽 매물대가 더 작기 때문에 맨 아래에 있는 매물대가 더 길잖아요. 그래서 돌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5,500원 정도까지는 더 빠질 수 있고요. 올라가게 되면 위쪽에 6,850원, 6,9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벡스 야벡스 보면은 좋은 흐름 5월부터 급등이 나와서 지금 1,400원 정도에서 2,800원대까지 딱 두 배 오르고 고꾸라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지금은 이제 매물대 1,440원 정도가 매물대 가운데니까 딱 매물대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흘러내리면 1,320원까지 빠질 거고 올라가게 되면 1,590원, 1,600원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과매도 구간에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신풍제약도 보겠습니다. 신풍제약 21만 4천원까지 갔던 9월달에 작년 9월달에 21만 4천원까지 갔던 종목이 줄기차게 흘러내려서 어느새 3만원대까지 빠졌는데 지금 이 끝에 보시면요 매물대 라인 두 개를 그려놨잖아요. 위쪽 매물대 4만 4천원대를 깨지 말았어야 되고 이달 초부터 계속 그 부분을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오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깨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매물대 이거는 왜 기냐면요 작년 3월부터 이 선을 그려서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올라가기 전의 흐름 그리고 코로나19 사태까지 이제 있었던 그 올라갔던 이 수급 주체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구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26,200~300원까지 더 빠질 수 있겠다. 그런 오늘 빠진 것만큼 한 8,000원씩 막 빠져버리면 2만원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보자. 올해 1월 달에 과매도 구간 들어온 뒤에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5월 초에 과매도 구간 내려온 뒤에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왔었죠. 그래서 매물대 RSI 지표상 과매도 구간에 내려온 뒤에는 한 번씩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 근데 지금 이
오늘 나왔던 그 뉴스는 단기간에 끝날 뉴스인지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어서 기술적으로라도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자, S맥도 보겠습니다. S맥도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고요. 뭐 최저 가장 밑에 있는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989원 찍고 오늘 반등을 해서 이제 1015원까지 올라간 건데요. 뭐 실적이 워낙 안 좋고 그래서 계속 흘러내린 거는 맞는데 외국인 수급 그리고 과매도 구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한 108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코스메스 NBT 보시면 최근에 이 급락이 뼈 아프죠. 아주 그 지난 이제 7,500원대 정도에서 아주 그 강한 매물대 또 7,500, 8,000 부근에 매물대들이 있었는데 이걸 다 깨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과매도 구간에 이제 진입을 해서 지금 과매도 구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역시 5,950원까지 빠졌었죠. 근데 6,030원 정도, 6,000원 정도가 매물대 하단이기 때문에 5,000원대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6자가 5자로 바뀌면 사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급락 이후 살짝 돌아가는 이렇게 상승하기 위해서 도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올라가게 되면 6,700원쯤까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0분이 넘었네요. 어느새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점에 매수해서 좀 기다리자. 바이앤홀딩 전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가는 말에 올라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덜컥거리면서 한 번씩 엄청나게 빼버리잖아요. 뭐 17, 8%를 우습게 그냥 빼버립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놀라서 뺄 때, 지쳐서 뺄 때 또 삽니다. 그래서 쫓아가기가 진짜 쉽지 않은 그런 이 수급의 어떤 흐름이 너무 변동성이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점에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서 좀 갖고 있자. 이러면 좋지 않을까.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중에서도 아주 그 관심 가질 만한 자리에 있고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좀 보이잖아요. 그래 그런 종목들은 좀 조금씩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늦었는데 시간도 굉장히 길어졌네요. 방금 시간도.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관심을 가고 저도 이 종목들을 꾸준히 관심 가진 건 아니고요. 오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RSI 30 이하의 종목들을 찾았고 그 중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하루 매수를 한 종목,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 그래서 이 외국인들 매집 종목을 찾되 외국인들이 저점에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자. 그거였고요. 하루 5만 주 이상 거래가 되는 종목들,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10종목이 검색이 된 겁니다. 자, 오늘 이 종목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